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화제가 아니고 논란이 됐던 네이버 데이터 센터 홍콩에 있는 데이터 센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매체가 네이버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홍콩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네. 후에 엄청난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 인터넷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뭐 재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뭐 지진이 났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가 파괴가 됐다. 이러면 정보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두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는데 네이버가 국내 데이터 센터에도 여러 군데 백업을 해놨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홍콩에도 데이터 센터를 이제 빌려갖고 사용자 네. 정보를 잠깐씩 보관을 했다. 보관을 네. 네.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근데 네.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그 홍콩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기 있는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네이버가 이제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제3국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사용자들이 내 정보가 홍콩에도 있었는지 이제 몰랐을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개인정보를 이제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회원 가입할 때 분명히 써 있었을 테지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 민감한 정보가 홍콩으로 갔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모르는 네. 사람 들으면 되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딱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의 개인 정보가 홍콩에 있는데 유출됐네. 큰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막 이해했거든요. 그런 스팸 뭐 이런 게 왔다.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이버의 데이터가 다른 업체나 뭐 그런 데 빼돌려졌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네이버의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백업을 해둔 거니까 정보를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조치인 것 뿐인데 마치 홍콩에 유치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거는 7월 초 6월 31일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이제 홍콩에서 오히려 싱가포르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완료를 했고요. 근데 과거에 홍콩에 백업을 해뒀다. 이게 뒷부분으로 사실 이슈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 나와서 중국 본토에서 이제 내 홍콩에 있는 나의 정보지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뭐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사이버 보안법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2017년에 이 법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뭐 IT나 운송, 에너지,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이 이제 중국 내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중국 정부가 뭐 그런 데이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이런 등등 이유로 그 기업한테 정보 내놔 이렇게 했으면 정보를 당연히 줘야죠. 근데 이 홍콩 보안법 이후로 이제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쉽게 말해. 홍콩은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는 달리 자주적인 국가로서 남고 싶어 하는데 자꾸 중국이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국 양제의 근간은 다 공고해졌다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내비쳐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럼 홍콩에서 있던 걸 그런 문제로 인해 싱가포르로 이관했다는 건 잘한 거죠. 네, 잘한 거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날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별도로 이제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제 홍콩에서도 해외에도 백업을 해둔 건데. 백업을 해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가 없는 걸로 그렇죠? 네, 카카오는 없고 해외까지 백업을 해두진 않는 해두지 것으로. 않았고. 네. 근데 맞아, 민간 정보, 뭐 개인 정보 유출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맞아. 되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민간 정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논란이 됐던 게 또 나의 민감 정보, 그다음에 뭐 가족 사진 이런 게 다 저장이 됐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제 그 전 나왔던 보도에서 말하는 그 민간 정보가 우리가 뭐 옷을 구매하거나 신발을 구매할 때 내 신체 사이즈를 넣으면 그 판매되는 거랑 얼마나 맞는지, 뭐 S 사이즈인지 M 사이즈인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정보인데, 이게 되게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고객이 동의를 하면,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그 정보가 민간 정보로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개인 정보가 되는 거고. 네, 또 그 이번에 기사들을 통해서 논란이 된 정보가 마치 신체 사이즈나 가족의 사진, 얼굴 사진 그런 게 좀 표면화가 됐었는데 사실 네이버가 홍콩 데이터 센터에 어떤 정보를 취급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알려지지 않았고 네이버 쪽에 물어봐도 대외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네. 있는지는 대외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정 정보가 어떻게 하는 건 좀 우려 그리고 추측 정도의 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홍콩의 이 개인의 데이터를 보관했는데 그게 암호화돼서 암호화해서 보관했는데 유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IT 기업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우려에 따라서 이제 통상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거기에 싱가포르이 허브로 맞아요. 많이 쓰이잖아요. IT 기업들 뭐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는 맞아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옮겼다. 근데 데이터를 옮겼다. 모바일 쪽도 보면은 어떤 핸드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백도어 이슈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 이슈도 중국이랑 관련되어 있으면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민감 정보라고 칩을 해버리면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걱정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뭐 유출? 뭐 이런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마치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이슈처럼. 그래서 참. 그리고 또 그 신체 사이즈 이런 거는 수집이 아니고 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내가 A사 브랜드 옷을 팔 때는 100 사이즈가 맞는데 사실 이 사람은 105인데 어떤 브랜드를 입을 때는 뭐 95를 입어야 돼. 그런 거를 좀 유동성 있게 네이버가 알아서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 정도의 동의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집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수집은 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고 사실 네이버가 거기에 어떤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또 하루치 데이터를 맞아요. 백업하는 거라서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의혹이네요. 의혹 사실은 그렇다고 하네요. 주민번호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아예 회원가입할 때 수집을 이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해도 모든 데이터가 다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암호화가 되어 있고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구글도 다른 글로벌 업체 얘기지만 여기도 네이버처럼 해외 몇 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해두는데 다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다 이제 되게 산발적으로 구글 사람들도 어느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암호화로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보를 빼와서 뭐 활용하려고 하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애당초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사람이니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보안체계 이상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낸다고 그렇죠. 해도 암호화가 돼 있고 조합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저희가 막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보안 이슈가 된 게 이제 막 고양이 손을 얹었는데 뚫렸다라든지 뭐 무슨 실리콘. 고구마. 실리콘, 응? 고구마. 예, 그럼 정말 근데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간혹 이제 저희 고구마가 있잖아요. 간혹 저희 주변에 이런 얘기 해요. 이제 모바일 게임 많이 하는데 와이프 몰래 좀 결제도 하고 자고 있을 때 꼭 와이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는데요. 그럼 이게 열려서 그래서 결제가 이 친구가 이제 바꾼 거죠. 발가락으로 손가락 안 하고 발가락으로 이제 농담이지만 그럼 이거 뭐냐면 어떻게든 열려고 계속 시도하게 돼 있거든요. 작정하고. 근데 이런 클라우드 상에 이런 데이터 정보는 이 보안 체계가 이런 단순하게 손을 대는 이 생체 이런 단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참 그렇죠. 이 이슈가 너무 좀 자극적인 거 네. 아닌가. 그러니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웃긴 근데-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만약에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쵸. 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게 있지만 뭐 이 기사는 중국 조금 정부가 더- 아예 뭐 데이터를 막 들여다본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음. 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 걱정도 되고 우려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3국으로 이전했다.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했고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들 홍콩에서는 다 지웠다. 그런 거죠. 결론은 어쨌든 홍콩에 있었지만 안전하게 싱가포르로 옮겼고 네. 네. 뭐 개인정보 뭐 그런 뭐 의혹은 네네. 뭐 없다 뭐 이런 네. 건가. 근데 같네요. 이제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네. 더 늘어날 거고 이게 사실 정보들이 하나씩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거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그런 IT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더 대응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막 민감 정보로 볼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활용 동의를 국내 기업과 외국 해외 기업의 그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제 얘기를 잠깐 화두로 던져보고 싶은 게요. 최근 이제 저희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뭔가 이제 선순환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겠다. 그럼 이제 활용이라는 얘기인데 데이터를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원격 진료, 이제 의료 서비스 얘기하면 이 완전한 개인 정보잖아요. 저의 병력, 뭐 어떤 약을 먹는지 이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저희가 응급차에 실려서 가는데 저희 정보를 알면 딱 필요한 제때 약과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받아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특히나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랄까?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가이드를 좀 더 명쾌하게 세웠으면 하는 동의 절차가 이제 되게 앞으로 더 네. 중요하게 됐고 동의한 사람만. 근데 그런 동의한 의료 사람만. 정보들도 그런 데이터들도 다 누구 건지 모르게 그러니까 비식별화되어 있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가명 정보, 익명 정보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이 요새 엄청 그렇죠. 정보가 네이버 있지만 데이터 센터 이슈로 인해서 가명 정보와 비식별 문제까지 까지, 불거지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이버는 어쨌든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 그 정보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명확하게 있고 거기서 정말 쉽게 동의를 내가 철회하겠다. 그 버튼만 누르면 철회가 되니까 자기가 자기 정보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찝찝하다. 왜 내 정보 수집하고 막 활용하냐. 왜냐면 이거를 가입했을 때 그냥 다 동의 눌렀을 거니까 잘 모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그 설정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좀 정리를 이번 기회에 쫙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더 좋은 추천을 받으려고 설정을 한 거니까 그냥 둬도 된다. 내 키나 뭐 몸무게 정도는 내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괜찮다 하면 내둬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전혀 사전에 없던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 구글님은 저희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구글에 대한 이런 문제는 없나요? 구글. 근데 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문제를 돌리기보다는 홍콩 보안법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 게 혼났어. 네. 이게 홍콩 보안법이 이게 중국 쪽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홍콩 경찰 쪽에서 어떤 정보가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삭제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그 국가 권력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왓츠앱 같은 것도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그럼 아예 서비스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여러 인터넷 기업들이 활동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 외의 나라에서는 더 사업을 펼칠 수 있거나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나 수집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반대부가 있지만 어떤 그런 홍콩 정치적인 상황 네네,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이런 사업에 있는 어떤 거죠. 그런 네. 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좀 부적절하다. 그렇죠. 네이버 말고 혹시 홍콩에 데이터 센터를 뒀다가 또 이전시킨 다른 기업 이전을 인터넷 기업도 했다기보단 구글이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홍콩 쪽에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요. 7월 초에. 틱톡 같은 경우는 아예 홍콩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네, 이제 틱톡이 봤을 때는 홍콩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용자 수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막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글로벌화 되어야 하는데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또 진짜. 규제가 세진다고 하면 그런 좀 디지털 걸음돌이 뉴딜도 있고 8월 이제 데이터 3법도 이제 실행이 되는 마당에 이제 규제는 조금 활용이 있어서는 완화가 돼서 소프트웨어 업계나 인터넷 기업들을 조금 환영하는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4차 산업혁명 이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뭐 빅데이터 다 요소 기술인데 확실히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런 이런 의혹 내지는 돌발적인 이슈로는 뭐 저희가 길게 봐야 될 그런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그런 기업의 육성책 이런 것들은 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번 같네요. 21대 국회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3법은 언제 논의가 8월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예, 나중에? 다음에 다음에. 데이터 3법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회가 될 되면 것 같네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